합동참모본부는 한국 시간 14일 북한의 동시다발적 도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합참은 이날 발표한 대북 경고 성명을 통해 우리 군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지속적인 도발을 통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고 있는 데 대해 엄중하게 경고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주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합참은 북한이 우리 측이 지상 완충구역 밖에서 실시한 정당한 사격 훈련을 근거 없이 비난하며 군용기 10여 대의 비행금지 구역 근접 비행, 동서해 해상완충 구역 내 포병 사격,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 발사 등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북한의 동서해 해상완충 구역 내에서의 포병 사격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각각 9.19 군사합의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지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한국 시간 13일 심야 시간부터 14일 새벽까지 군용기 위협 비행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9.19 군사합의 위반이 명백한 포병 사격을 잇따라 감행했었습니다. 이상 뉴스는 KUMC 뉴스입니다. 이승주였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공군기를 동원한 무력 항공 시위 그리고 포병을 동원한 서해바다에 포격을 가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도발을 자행하는 행위에 대한 생각을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을 통해 언급했습니다. 이승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관련해 추가적인 대응 조치로서 9.19 군사합의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 등이 검토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까지 남북 간 맺어진 합의, 협약에 대해 우리 정부는 존중한다는 입장이고 당연히 북한도 존중해야 한다며 다만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건 북한 측이고 따라서 9.19 합의가 계속 유지될 것인가 파기될 것인가는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물리적 도발에는 반드시 정치 공세와 대남 적화 통일을 위한 사회적 심리 공세, 그런 게 따르게 돼 있다며 국군 장병과 안보 관계자를 비롯해 국민이 일치된 마음으로 확고한 대적관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헌법 수호 정신을 갖는 게 안보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북의 어떤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확장 억제 강화 수단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국민이 한마음으로 안보를 지키겠다는 마음이 중요하고 그럴 때 국민 재산과 생명을 빈틈없이 지킬 수 있다는 고민 속에서 그런 발언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습니다. 또 대통령실 관계자도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정치 안보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인 지원은 필요하다는 기조 속에서 북한의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지원 방안을 밝혔다며 그러나 북한은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 이후에도 8.15 경축사 등을 통해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을 밝혔다며 북한이 비핵화 조치가 완료된 것이 아니라 시작 단계부터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획기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북한은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지금 목격하시는 것처럼 다양한 도발을 통해서 위험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실의 구상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얘기하는 건 어렵지만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바라는 건 누구보다 우리다라며 윤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여러 차례 대화를 통한 평화 번영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결국 그 제안에 답하는 건 북한이 해야 할 때다라고 말했습니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나온 것으로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 행위를 종식해 전쟁 위험을 제거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14일 군용기들의 대남 시위성 비행 직후 탄도미사일 SRBM을 발사하고 동서해안 양측에서 포병 사격을 실시하는 등 연쇄 복합 도발을 강행했습니다. 이상 이승주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당사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게 발견돼 사살되기 전 중국 어선으로 추정되는 외부 선박과 접촉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당국이 이를 묵살한 정황이 감사원 조사 중에 포착되어 문정권에 의한 조작된 사건이라는 사실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다보나 기자가 자세하게 보도해드립니다. 14일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 등 관계기관은 2020년 9월 22일 오후 북한군에 발견된 이 씨의 팔에 붕대가 감겨 있었다는 사실을 첩보로 확인했는데 붕대의 존재는 이번 감사로 처음 외부에 알려졌습니다. 당시 당국은 또 이 씨가 입었던 구명조끼에 한자가 쓰여 있었다는 사실도 인지했습니다. 사건 수사 주체였던 해경은 고 이대준 씨가 탔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나 민간어선에서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가 탑재되지 않았으며 국내에서 유통이나 판매되지 않는다는 점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감사원은 한자가 씌어진 구명조끼와 붕대 등을 근거로 2020년 9월 21일 낮 실종 사실이 알려지고 다음 날 오후 북한군에 의해 발견된 이 씨가 그 사이 외부 선박과 접촉이 있었음을 뒷받침한다고 판단, 어떤 선박에 옮겨 탔던 정황이 있다고 보도자료에 적시했습니다. 한자 표기 구명조끼의 경우 실종 과정에서 중국 어선에서 얻어 착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감사원은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가 북한을 향해 인위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외부 선박에 의해 구조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당시 관계당국이 이러한 정황들을 묵살하고 잦은 월북으로 일관되게 대응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입니다. 이상 어선에서 다시 바다로 들어간 이유에 대해선 알려진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뉴스는 KUMC TV 뉴스입니다. 다보나 기자였습니다. 정부가 최근 빈번해진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국적자 15명과 기관 16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외교부는 14일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독자 제재 추가 지정 대상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다보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신규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15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대상인 북한 제2자연과학원 및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입니다. 이들은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WMD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 물자의 대북 반입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북한 로켓공업부, 합장강무역회사, 조선승리산무역회사, 운천무역회사, 로운산무역회사, 고려항공무역회사, GNCO 대외건설지도국 산하건설회사, 국가해사감독국, 육해운성, 원유공업국, 화성선박회사, 구룡선박회사, 금은산선박회사, 해양산업무역 등 16곳을 독자제재 대상 기관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WMD 연구개발, 물자 조달, 북한 노동자 송출 선박 광물 원유 등 밀수 제재 선박 운영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고 안보리 대북 제재 조치를 회피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제재 회피 등과 관련해 독자 제재 조치를 취한 건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상 다보나 기자였습니다. LA 한인회가 제36대 회장 선거일을 오는 12월 10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회장 선거를 관리할 선거관리위원도 임명했습니다. 제임스 안 LA 한인 회장은 36대 회장 선출을 위한 선관위원으로 한인회의사 3명과 외부인사 4명을 포함한 총 7명을 임명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다보나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LA 한인회는 지난 10월 6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정관 및 선거 규정 개정안을 검토 후 통과시켰으며 36대 LA 한인회장 선거 일정과 더불어 선거를 준비할 선거관리위원 인선을 완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인임, 헬렌 김, 조송 이사 등 3명의 현 한인회 이사와 그리고 외부 인사로 장영기 전 의류협회 회장, 그레이스 송 현 미주 3일 여성동지회 회장, 김용호 현 남가주한인 외식업연합회 회장, 진달래 앤더슨 먼거 YMCA 디렉터로 구성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정관 및 선거 규정은 기존 규정에서 큰 변화는 없으며 일부 개선된 부분으로 첫째, 회장 후보 문호를 넓히는 차원에서 기존 한인회장 자격 요건 중 하나인 입후보 15일 전 타 비영리단체 임원직 사임 요건을 삭제하였는데 이러한 삭제 이유는 후보 등록 시에는 타 단체 임원직을 유지할 수 있고 최종 선거 후 당선이 되면 사임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개정된 사항은 회장 후보자들의 충분한 홍보 활동을 위해 선거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1개월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셋째, 우편 투표와 유권자 등록 시스템 등 회장 선거를 효율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후보 서류 수령 시 디파짓 개념으로 첨부를 먼저 납부하고 은 후보 등록 시 후보 등록금의 일부로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즉, 후보 서류 수령 시 1,000불, 후보 등록 시 49,000불로 총 5만 불의 등록금은 기존과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임스 안네레이 한인 회장은 12일 각 선관위원들에게 선관위원 임명장을 전달하며 공정한 선거를 당부하였고, 선관위는 이후 회의에서 선관위원장 선출 등 조직을 구성하고 선거 일정, 우편 투표와 유권자 등록 시스템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다본화였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오피니언 시간입니다. 오늘은 문화일보 이용식 주필에 이재명의 죽창가 반일 사기극이라는 제호의 오피니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친일적 대통령은 김대중이다. 취임 첫 해인 1998년 10월 일본을 국빈 방문한 김 대통령은 서슴없이 천황 폐하라고 말했다. 직전 대통령 김영삼의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와 일본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발언, 외환위기를 부채질한 일본 측의 한국 투자금 회수로 국민 감정이 극도로 악화한 상황이었다. 주변에서 일왕 등 대안을 건의했으나 김 대통령은 일본에 대한 감정은 이해하지만 상대 국민이 원하는 대로 호칭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물리쳤다. 천황과의 만찬에서 과거사 얘기는 일절 꺼내지 않고 메이지 유신 주역인 사카모토 료마에 대한 존경을 표했다. 그런 인식의 연장선에서 오부치 게이조 총리와의 21세기 파트너십 공동선언이 나왔다. 일본 대중문화 개방도 결단했다. 지금은 한류가 세계를 휩쓸지만 당시엔 문화 침탈, 문화식민지 우려가 넘쳤다. 특히 지지 기반이던 좌파 진영과 대중 영향력이 큰 영화계 반대가 심했다. 사후 1년 뒤 출간된 자서전에서 김 대통령은 전적으로 나의 의지였다고 밝히면서 과거사와 열등감 때문에 미래를 위한 교류를 막지 말라는 당부를 남겼다. 더불어민주당 행태에 비춰보면 친일 앞잡이로 몰리고도 남을 내용이다. 반대로 가장 반일적 대통령은 이승만이다. 6.25 전쟁 당시 미군이 제2차 대전 전투 경험이 풍부한 일본 군인들을 유엔군에 편입시키려 하자 이 대통령은 국군은 일본군부터 격퇴한 다음 공산당과 싸울 것이라며 결연히 반대에 철회시켰다. 이 대통령은 일본을 향해 60해리 영해를 주장하는 평화선을 발표한 뒤 국제적 반대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력을 동원해 일본 선박을 납포하는 식으로 독도와 한반도 어장을 지켰다. 한미일 3국 연합군 사훈련을 빌미로 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반일 캠페인을 보면 이승만과 가깝고 김대중과는 한참 멀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김대중 정권을 계승한다고 하고 이 대통령에 대해선 친일 매국 세력의 아버지라고 했다. 의도적 이중성 아니면 현대사에 대한 무지의 결과다. 이 대표의 주장 자체에도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첫째, 이 대표는 최근에 대해 잠수함 미사일 연합훈련은 지극히 초보적 수준임에도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완벽하게 방어하는 것은 그만큼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절박성만 보더라도 안보 포기 발상이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진행된 훈련이다. 둘째, 한미동맹과 세계 6위 군사력을 가진 나라인데 왜 자력 방위를 하지 못하느냐고 했다. 지금은 우주도 전장이 될 정도여서 연합 방위가 필수적인 시대다. 안보에 대한 개념이 있는지부터 의심스럽다. 또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인정한 셈인데 그러면서도 미군은 점령군 등 상충하는 입장을 보이니 더 황당하다. 셋째, 군사적 도발뿐만 아니라 경제 침탈까지 하는 현실이라고 했다. 금방 일본이 침공하고 독도 탈취에 나설 것 같은 분위기다. 최소한의 식견만 있으면 그럴 수 없음을 안다. 침소봉대의 선동이다. 넷째, 일본과의 합동훈련이 북중러 군사적 결속을 자극해 한반도 냉전체제를 부활시킬 가능성이 크다면서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북핵 위협은 이미 심각해졌고 중국과 러시아는 오래전부터 그런 북한을 거들었다. 북중러에 대해서는 비판 신용만 하면서 불가피한 한미일 대응을 맹비난한다. 본말 전도의 궤변이다. 이 주장을 연장하면 안보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일본이다. 구한말 동학농민군의 사실상 마지막 전투였던 우금치 전투는 죽창과 기관총 대결이었다. 말이 전투일 뿐 조선 광군과 일본군에 의한 일방적 학살이었다. 수만 명이 목숨 걸고 돌격한 기계는 높이 살만하지만
현명한 지도자라면 백성을 인간표적으로 내몰아선 안 된다. 죽창가는 쓰러져간 농민군을 기리는 노래다. 이 대표의 친일 반일 프레임은 아리고 결사적으로 일본을 향해 돌진하는 죽창가를 닮았다. 이제 식민지 콤플렉스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끝없이 반성과 배상을 요구하기보다 실력으로 이기는 것이 진정한 항일이고 안중근 김구가 이루려던 꿈이다. 국민 노력으로 곳곳에서 그런 역량을 갖췄다. 죽창가식 반일 선동은 시대착오적 사기극일 뿐이다. 이상입니다.